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 한 장의 사진이 화제를 낳고 있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린 시절 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린 시절 사진 나란히 비교돼 실렸습니다. 이재명 지사 캠프의 이경 대변인이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경 대변인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재명의 옷과 윤석열의 옷, 사진을 보며 생각은 각자의 그릇만큼이라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김주대 시인은 자신의 SNS에 어린 시절 이재명의 깨끗하지만 몸보다 훨씬 큰 옷에서 가난을 봤고 윤석열의 딱 맞는 옷과 나비 넥타이에서 부유함을 봤다고 했고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캠프에선 가난을 스펙, 패션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취약계층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후보의 어린 시절까지 화제가 되는 걸 보면 대선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불 빨래 아직도 집에서 하니? 크린토피아로 오면 한 번에 해결해준다고. 이불 빨래 하자, 이불 빨래 하자, 이불 빨래 하러 크린토피아로 가자. 찜배기 먼지 세균 굿바이. 집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세차 맛,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유씨비제약. 아빠 어디가? 트레버스 보러 가지. 2021년 7, 8, 9월 수입 대형 SUV 3개월 연속 판매 1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내 라이프를 위해 10월 트레버스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0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이어지고요.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의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보는 순서죠. 안영진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주택이고 또 상가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택에 대해 다뤘고 이번에는 좀 상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보증금, 권리금의 보호, 장기간 안정적인 임차 등이 문제되고 하는데 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예, 엄청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 상가와 관련해서 또 건물에 뭐 하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낸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옆에 어떤 경쟁 업체나 좀 방해가 되는 상가를 유치한다든지 이래서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분쟁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들 오늘 짚어볼 텐데 먼저 주택 임대차하고 마찬가지로 상가 임대차에서도 이 보증금 안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확보가 예. 가장 중요할 텐데 법적 보호 장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은 100번을 강조해도 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잔금 치른 직후에 직전에 등기부를 확인해야 되고 네. 잔금 치른 직후에는 세 가지, 즉 대상 건물을 인도받아야 되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주택 임대차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쵸. 상가 임대차도 동일합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는
전입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되고 네. 계약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가서 받아야 된다는 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가를 인도받고 두 번째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발생해서 그 후에 상가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 대해서도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력이 발생해서 그 후 상가 건물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도 후순위 담보채권 등에 비해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게 상가가 이제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끝나고 또 다른 데 가셔요. 못 받고 믿고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중소도시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가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믿고 나가시면 안 되고 나가실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그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요. 비용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좀 철저히 이용하셔야 우선 변제력과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줄게 이렇게 지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꼭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다.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보증금만큼 중요한 게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5년이었는데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10년으로 늘었다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 16일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제 임차인은 이제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차인이랑 같이 하게 될 거라는 점인데요. 이 점에서 좀 더 당초보다는 임차인의 어떤 평판이나 자력 신용 등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네. 중요한 점 적용 범위입니다. 이 10년의 갱신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이 계약이 2018년 10월 16일 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하나인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이지만 그 후 갱신되지 않은 계약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설사 그 후에 갱신되었다고 해도 그때부터가 아니라 법 시행 전 그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예를 들어 2015년 5월 1일 날 임대차를 시작한 경우에는 법 시행 후 2019년 5월 1일 날 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그 10년의 기산점이 갱신일인 2019년 5월 1일이 아니라 최초일인 2015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10년인 2025년 4월 30일까지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또 이제 갱신할 경우에도 네. 월세 상승의 상한이 5%로 제한되어 있고 또 뭐 보증금이 좀 많았다가 줄이면서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임과 관련해서 상승 내지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할 수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2018년 10월 16일부터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거는 해당이 안 되고 갱신을 하게 된다면 최초에 계약을 했던 그 날짜로부터 10년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 기간 늘었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보증금, 임대차 기간 말고 또 중요한 게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권리금을 꼭 회수를 받아야 될 텐데 이걸 보호하는 내용도 최초로 개정법에 실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상가 임대차 건물에 있어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수로 비싸게 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어떻게 할 수 있고 나와버려가 참 너무 마음 아픈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법은 다행히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법 제10조 2사에 마련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니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주선하는 자를 신규 임차인으로 삼도록 원칙적으로 강제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갈 때 새로 들어올 사람을 나가는 사람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정했는데요. 이제는 임차인 마음대로 정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임차인은 본인이 지정한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좀 좋은 제도인데요. 네. 다만 여기에도 여러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많은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기의 차임액이라고 하는 거는 3개월치 월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계약 기간 만료쯤 돼서 나는 돈 다 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게 최 3기에 이르는 차임액이 이르도록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 30만 원 내야 되는데 이렇게 미루고 미뤄서 90만 원 안 된 사실만 있으면 예전에 그런 게 있으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최달치에 이르지 않도록 조금씩은 내셔가지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게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리 박탈이 되는데요. 네. 임대인에게 이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계약 갱신 청구권이 사라지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3번의 그 3기의 액수에 이르지 않도록 네. 돈을 좀 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를 3번 미루지 않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사실 미루고 싶어서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낼 수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못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월세 내기 힘든 소상공인들 코로나19에는 더 많아졌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법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뭐 좀 정부가 뭘 한다고 하는데 몰라요.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흩뿌리고 있어서요.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소상공인 어려운 점을 반영해서 2020년 9월 29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계약 갱신 청구, 권리금 회수, 연체로 인한 해지 3가지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 제10조의 9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3기, 그러니까 3개월간 연체되면 예전에는 그런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제는 6개월 정도 연체돼도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네. 2020년 9월 29일부터 네. 거기서 6개월간 그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네.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그 사이에 꼭 있었던 한시적으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대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됩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캠프 이경 대변인이 SNS에 올린 사진인데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근데 옷차림을 비교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 사진을 보면 극명하게 두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네. 아마 이경 대변인 입장에서는 감정적 소구, 그러니까 즉 이제 선거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또는 유권자들에게 두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도로 이 사진이 공개가 됐고 아마 SNS에 올린 것 같은데 뭐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어렵고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재명 후보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 후보는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비되는 사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일반인 정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어필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 시장의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 모습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모습을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감정선을 자극을 시켜서 어떤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감성팔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가 선거에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이제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좀 더 감성적으로 다가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사진을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흑백 사진, 컬러 사진, 뭐 옷 모양새도 그렇고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비교가 되긴 했는데요. 근데 뭐 대선 후보들이 어린 시절 사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리긴 하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올리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의 사진만을 올리지 비교를 안 하는데 이제 대변인 입장에서 아마 이제 이경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가 힘들고 어렵게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그런 모습을 부각시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략을 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그냥 자기 생각을 올린 거라기보다는 대변인 입장에서 선거 전략적으로 이런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장의 사진이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서 그런 사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계산된 사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봤고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선 투표로 가면 이번 주말을 넘어가는 거고요. 이 결선 투표로 가지 않으면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그 경기 서울 지역 마지막 이제 합동 연설하고 그리고 이제 경선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3차 슈퍼 위크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차 경선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그냥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50% 득표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결선 투표로 가기 때문에 다음 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관건은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이제 경선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50%를 못 넘어서 결선 투표로 갈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누적 과반 득표에 성공을 하면 결선 투표 없이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교수님께서는요? 뭐 저는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면 이 결선 투표로 가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1, 2, 3차에 이제 1, 2차를 겪으면서 쭉 보는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 이상을 지금 달리고 있고 54점 몇 % 정도 되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 누적 득표율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한 21만 표 정도 지금 예상컨대 그 정도를 받으면 50% 이상을 획득할 걸로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기도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적 고향이라고 볼 수 있어서 물론 안동이 이제 태어난 곳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경기도에서 하면서 경기도가 사실은 본인의 정책 기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많은 득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결선 가지 않고 과반 이상을 득표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54만 5천 표 넘게 확보했기 때문에 뭐 한 16만 표, 17만 표 정도가 남은 셈이라서 이렇게 바로 결선 투표 없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그런데 이 대장동 특검 계속 촉구하면서 도보 시위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천막투쟁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시간 끌기용이고요. 시간 끌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검을 하려면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합의하는 과정이 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정치적 논란이 많을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도 일단 정지를 하게 돼요. 물론 수사를 하긴 하지만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고 특검을 간다고 하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으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모든 수사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면 대선 거의 뭐 대선 끝나고 나서 수사가 다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빠른 시간에 결과를 내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 이슈가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경우가 나오면 더 이상 정치적으로 공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검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정치적 이슈화가 되고 이 문제를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고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으로 가자고 계속 주장을 할 거고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검찰 조사나 수사의 내용이 좀 미진하거나 부족하거나 의혹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주장하는 주장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천막투쟁은 이어가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그게 좋은 호재예요. 호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 이슈는 계속 국민의힘은 계속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1위 후보고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면 또 뭐 이번 주말 지나서 진짜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더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특검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거고요. 뭐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민주당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대선 끝날 때까지 특검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주도했던 화천대유 천화동인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원 클럽 주인공들의 실명을 어제 박수영 의원이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지목된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신빙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뭐 신빙성은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 이 녹취록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렇다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 보면 곽상도 의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들이 50억을 받았으니까 물론 그게 뭐 뇌물인지 아닌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왜냐면 이미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는 6명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본인들이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그분들이 돈 받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국민적 관심사고 어쨌든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서 정말 이분들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는 받겠다는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의혹은
말끔히 해소가 안 돼요. 그러면 이름이 거론된 분들 입장에서도 본인의 명예도 훼손되는 거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본 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찌됐든 수사가 좀 이루어져서 맞는지는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4강이 가려졌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뭐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이 됐던 거고 마지막 한 자리 누가 될 것인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상하셨나요? 사실은 예상을 많이 못했어요. 원희룡 후보는. 물론 원희룡 후보도 한 명의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 봤지만 네. 원희룡 후보가 막판에 이렇게 좀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최재형 후보나 황교안 후보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제 원희룡 후보가 뒤에 올라왔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래도 좀 정책 대결, 그다음에 합리적인 중도 확장의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황교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극우적인 성향의 분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는 분이 대선에 나가게 되면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 정치적 판단 또는 전략적 판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또 그 이번 경선 투표에 참여한 분들의 생각이었고 그게 반영이 돼서 원희룡 후보가 컷오프에 통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상을 많은 분들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될 줄은 몰랐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황교안 전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오늘 이야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